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중추신경계에서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추신경계 중 하나죠. 예,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안에 위치합니다. 즉, 척추뼈로부터 척추구멍으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내려가는 역할이 되고요. 그래서 버테브랄 캐널이라고 부르는 척추관 안에서 어, 위치를 하고요. 주요한 기능은요, 예, 감각 정보,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 명령, 뇌로부터 내려온 운동 명령을 효과기. 여기서 효과기는 주로 이제 근육을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의식적인 경우에서는 근육을 얘기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무의식적인 경우에는 뭐 내장이랄지, 뭐 땀샘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활동. 여기서 반사활동을 따로 얘기한 것은요, 이제 반사활동 같은 경우는 뇌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척수에서만 뇌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활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굉장히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다거나 어떤 특정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반사활동이라고 하고요. 예, 그것은 이제 뇌와 무관하게 일어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척수에서만 이 척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큰 구멍이라고 있죠. 포라멘 매그넘이라는 게 있는데 뒤통수뼈에 큰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면서부터 척수라고 불러요. 그 따오기 직전은 숨뇌가 되겠죠. 예, 뇌의 마지막 부분인 숨뇌, 연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척수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냥 길게만 쭉 있을 줄 알았더니 몇 가지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자, 보니까 뭐 목팽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엉치팽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이 척추관이라는 그 뼈 내의 구조를 통해서 이 척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만 좀 봤더니 또 어때요? 뭐 척수 원뿔이랄지, 뭐 종말끈이랄지, 뭐 이런 독특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척수가 가늘고 긴 구조잖아요. 그래서 쭉 일직선일 줄 알았더니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 목팽대, 허리 영치팽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볼록 말 그대로 팽창돼 있다, 팽대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왜 유독 뭐 전체가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목 부분과 허리 영치 꼭 이 부분이 유독 이렇게 팽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우리 사실 척수는 고속도로 뭐 이런 것과 아주 비교하기 편한데요. 뭐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데가 이렇게 넓어지나요? 예. 뭐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제 도로가 합쳐진다거나, 그죠?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산되는 경우에 또는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곳은 넓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야만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테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팽대와 이 허리 엉치팽대도 뭔가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지나갈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목팽대는요. 뭔가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많은데 어느 부위요? 예, 팔 부위. 그죠? 팔 쪽으로 신경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 이 목팽대 이쪽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다면 허리와 엉치팽대는 어떨까요? 아, 예. 예상이 되시죠? 예, 이쪽은 예, 뭔가가 나가고 또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요? 예, 다리로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 목팽대와 허리 엉치팽대가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팽대 구조를 이루는구나. 이걸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원뿔이라는 게 있어요. 예, 코너스 메듈라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끝에 보니까 아주 뾰족해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가늘고 길게 종말끈, 필럼 터미널레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터미널 아시죠? 터미널. 버스 터미널. 그게 뭡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디 종착점에 가면 터미널에서 내리죠. 예, 끝이란 뜻이에요. 끝. 예, 여기서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척수 원뿔로부터 이어져서 종말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척수 원뿔은 종말끈 아주 가늘고 길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종말끈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척수의 끝부분이 퇴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화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척수 원뿔 부분은 이렇게 뾰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척수 원뿔이 어디서 끝나나 봤더니 대략 이쯤에서 끝나네요. 대략 이 비슷한 위치라고 했을 때 이쯤에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가요. 여기 이제 엉치뼈가 있고요. 여기 허리뼈인데 허리뼈 L2 뭐 요 정도에서 끝나요. 그럼 허리에서도 중간 위쪽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척수가 당연히 우리 저기 꼬리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었나요? 네, 아니랍니다. 예, 요 위에서 끝나버리고요. 그 밑으로는 그 이 밑으로는 뭐 신경이 안 가나요? 예, 일단 척수는 끝나고요. 여기서 빠져나온 말초신경이 그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온 것들만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척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조는 척수원뿔을 종점으로 해서 L2 정도에서 마친다. 끝난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 척수가 이 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있고요. 척추뼈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이제 돌기들이 있겠네요. 그죠? 돌기들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척추 구멍이라는 게 있죠? 예, 그 사이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척추와 척추가 만나는 그 뼈들이 만나는 그 사이에 척추 사이 구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나오네요. 예,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 이거 어디서 봤죠? 뇌를 둘러싼 막이죠. 예, 세 개의 막이고 심지어 여기 거미막 밑공간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척수는 뇌로부터 그대로 이어져 온 중추신경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뇌와 똑같이 뇌를 둘러싸는 세 개의 막으로 보호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척수의 단면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척수를 가로로 트랜스버스로 잘라놓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모양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둥근 약간 타원형의 강낭콩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죠? 타원형이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 마치 나비와 같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나비와 같은 모양이 일단은 회색질이고요. 나머지 강낭콩 모양 그 부분이 백색질입니다. 자, 여러분 회색질은요 우리가 이제 뉴런 있잖아요.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세포체 부분을 얘기해요. 이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뭉쳐있는 부분이 회색질이고요. 그 반면 여기 이제 보통 이 축삭에 마이엘린 쉐스 우리 마리집이 말려져 있죠. 이게 절연체이다 보니 이게 보통 이제 지질 성분이거든요. 지질 기름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하얀색, 백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백색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연접이 일어나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이제 백색질 뭐 이런 부분들은 축삭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길, 통로,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제 척수신경이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척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척수신경입니다. 당연히 말초신경이겠죠. 여기 지금 척수는 우리가 중추신경인데요. 뭐 뇌에서 물론 빠져나오는 것은 뇌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척수신경이요. 이제 뒷뿌리, 앞뿌리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뒷뿌리 있죠. 뒷뿌리. 예, 뒤로 오니까 이제 뒷뿌리라고 하는데 척수신경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감각신경은요, 주로 척수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주로가 아니라 이제 그 사실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불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게 앞불이죠? 앞불이. 요게 운동입니다. 운동. 자, 운동이니까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왔다가, 그죠? 위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감각, 즉 뇌로 올라가니까 감각이고 뇌에서 내려왔으니까 운동이고. 근데 그것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도로에서 뭐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이건 아예 경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감각이 뒤로, 그다음에 운동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백색지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섬유단, 뒤섬유단, 가쪽섬유단 이렇게 나뉘네요. 예. 가운데 이렇게 나비 모양의 회색실이 있다 보니까요. 이 앞부분, 예, 이 앞부분이 뭐 앞섬유단, 우리 앞기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 요 뒤쪽으로 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뒤기둥, 뒤섬유단이 되겠고요. 또 옆에, 그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겠죠? 예, 이 부분이 가쪽 섬유단, 가쪽 기둥,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종의 기둥처럼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회색질의 경우는요, 지금 보니까 뭐 뒷불, 그죠? 가쪽 뿔, 앞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요, 여기 뒷불은 뭘까요? 뒷불. 뒷불 이렇게 왜 이렇게 볼록 뿔처럼 정말 튀어나왔을까요?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비 모양인데, 자, 이쪽은 뭡니까? 예, 지금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마중 나온 부분. 그래서 실제 여기서 연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감각신경의 연접들이 일어나는 부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반대로 여기서 운동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웅 나온 거예요. 배웅 나온 거.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쪽에서 또 운동신경의 연접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연접이란 말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우리가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가쪽불도 있죠. 가쪽불. 요 가쪽불은 뭘까요? 지금 감각, 운동 두 개 나왔는데 가쪽불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네, 이쪽은요. 보통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그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동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은 아니고요.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죠.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척수에 다 자율신경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빠져나가는 그 척수, 특히 예, 가슴신경과 뭐 엉치신경 이런 쪽에서 이런 자율신경이 빠져나가는데요. 그 해당하는 척수에서만 예,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축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척수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척수신경로에서 오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척수라는 구조는요, 감각 정보와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왼쪽에는 이렇게 꼭 살펴봐야 될,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 놔봤는데요. 자, 먼저 방향을 보겠습니다. 방향. 예, 방향 보면 이렇게 뭐 화살표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밑에서부터, 척수로부터 쭉 위로 올라오고 있다.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작 부위가 뭡니까? 아, 뭐 피부네요. 어떤 감각인 거죠. 감각. 감각이 쭉 해서 뇌 끝까지 올라왔다. 예, 방향은 뭐 상행이라고 써볼게요. 예,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역할은 뭡니까? 뭘 전달하는 겁니까? 방금 본 것처럼 예, 감각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그래서 우리가 오름로라고 하는 것은요, 예, 감각을 전달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운동이 위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감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뭐 이제 상행로, 오름로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붙일 때요, 규칙이 있어요. 예, 보통 척수신경로는요, 예, 시작과, 그죠? 시작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 예, 요걸 이제 이름으로 붙여요. 예,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시작 지점은 우리가 중추신경계의 끝이 뭐죠? 예, 지금 배우고 있는 척수예요, 척수. 그죠? 척수고, 끝나는 부분은 뭐 뇌가 될 수도 있고, 뭐 소뇌가 될 수도 있고, 뭐 보통 어느 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자, 우리가 뭐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 서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 서울, 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사실 실제 이렇게 붙이진 않지만. 자, 반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광주로 온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광주. 예. 그럼 사실은 우리가 길은 같잖아요. 뭐 상행, 하행 우리 중앙 차선이 있긴 하지만 근데도 이제 이 신경을 기준으로 이 척수신경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광주, 로라고 이름이 두 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오름로는 시작이 척수죠. 그러니 척수 땡땡로가 됩니다. 보통. 뭐 척수 손해로, 척수 시상로 뭐 이런 것처럼 척수에서 시작해서 도착하는 지점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이 오름로의 명칭, 명명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꼭 100% 이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는 게 있어요. 예, 이름이 어렵죠. 근데 그것조차도 뒤섬유기둥이라는 길과 안쪽 섬유띠로라는 그 길, 길과 길.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가 아닌 출발할 때 지나가는 그 길과 도착할 때 중간에 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 이름을 딴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시작점과 도착점을 명명으로 하되 이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의식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뇌의 겉질 있죠. 뇌의 겉질. 뇌의 겉질, 대뇌 피질.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면 우리가 의식이에요. 의식. 그죠? 근데 만약에 겉질까지 안 간다 그러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무의식적인 감각이에요. 감각도 무의식적인 감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이제 고유 감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대뇌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주로 손해로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손해는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감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운동에 대한 정보만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해로 가는 감각은 무의식적인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만 무의식적인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감각도 의식이 있냐 없냐, 의식적인 감각이냐 무의식적인 감각이냐로 나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겉질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색질에서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뒤쪽으로 들어온 게 보이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이네요. 뒤쪽. 뒤쪽으로 이렇게 주로 올라갑니다. 뒤쪽 방향으로. 물론 이 시상을 거쳐서 이제 가는데요. 이 감각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뒤쪽으로 간다고 했죠? 예, 운동은 앞쪽이고. 그래서 뒤쪽으로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은 시상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림상으로 어떤 피부로부터 온 어떤 감각이기 때문에 시상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거쳐서 대뇌까지 갑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척수 시상로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척수 땡땡로 맞죠? 자, 근데 끝점이 겉질까지 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겉질까지 가기 때문에 의식적인 감각의 경로가 맞긴 한데 여기서는 척수 겉질로가 아닌 척수 시상로, 그러니까 이 시상까지 가는 길까지로 명명을 하긴 했어요. 물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겉질까지 가는 의식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내림로입니다.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죠.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밑으로 이번에 내려갑니다. 그죠? 말 그대로 내림로고요. 예, 방향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뭐 하행이 되겠죠. 하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역할은 뭘까요? 뇌에서부터 밑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어떤 근육으로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운동입니다. 운동.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오름로는 감각, 내림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명은요, 감각과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땡땡 척수로가 됩니다. 보통 척수로.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척수에서 끝나서 뭐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던 뭐 대뇌 겉질이든 손해든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든 쭉 내려와서 척수를 거쳐서 말초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땡땡 척수로가 보통 일반적인 운동신경의 명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겠네요. 예, 의식은 당연히 이것도 이거 지금 겉질에서 시작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겉질로 시작하는데 겉질 땡땡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의식적인 운동. 그러니까 손에서 시작하거나 뭐 적색객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경우는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보니까 예, 겉질 척수로예요. 물론 뭐 가쪽이냐 안쪽이냐 이런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요. 그래서 겉질, 되뇌 겉질에서부터 척수로 내려왔구나. 그래서 사실상 이 겉질 척수로가 유일한 의식적인 그런 운동이 됩니다. 뭐 손의 척수로, 뭐 적색핵 척수로 이런 것들은 되뇌 겉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의식적인 운동신경, 내림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백색젤의 위치를 찾아보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앞쪽이네요. 그죠? 앞쪽. 예, 운동은 앞쪽으로 빠져나가고 앞쪽으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운동은 앞쪽. 예, 감각은 아까 이 뒤쪽이었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됩니다. 앞쪽이 되겠네요. 앞쪽. 네. 네, 실제로 이 오름로와 내림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각각이 담당하는 어떤 감각의 종류랄지,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굉장히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생리학에서는 이런 개념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반사, 리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자, 뭐 여기 정의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감각 자극에 대해 대뇌 겉질의 작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뭐 불수의적인 자동 반복 반응. 뭐 사실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뭐 문장도 길고 뭐 어려워 보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감각 자극이 오고요. 몸 수용기, 척수 뒷불, 앞불, 운동신경세포 반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여기서부터 쭉 와서요. 뒷불로 들어왔어요. 감각이니까. 원래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죠. 뇌로 올라가서 다시 뇌에서 뭔가 이제 연산 처리가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원래는 이렇게 와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여기서 와서 다이렉트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반사예요. 뇌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뇌라는 굉장히 이제 고급 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 뇌를 놔두고 이렇게 척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예. 이 뇌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 아끼기 위해서 빨리 해야만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되겠죠, 대부분. 예. 그럴 때 이런 반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따로 제 용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특정 자극에 대한 일정한 반응, 요 정도로 준비해봤어요. 대신 뇌와 무관한 무의식적인 게 되겠고요. 자, 특정 자극이니까 뭡니까? 일단 감각입니다. 특정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한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반응은 여기서 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자극이 왔을 때 똑같은,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 반복 반응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자극을 주는데 계속 반응이 다르다. 예, 그러면 그건 이제 반사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더니 무조건 저게 나오네? 그게 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작용이 뭐 정상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반사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제 뻗침 반사, 굽힘 반사, 뭐 회피 반사라고도 부르고요. 굽힘 편반사, 상호 억제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이제 반사의 종류들이 주요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뻗침 반사, 이게 이제 굽힘 반사, 굽힘 편반사입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류도 많고요. 그다음 사실 기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기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 반사에 있어서 특히 근육과 이렇게 관련된 반사에 있어서 우리가 근육방추라는 게 있어요. 근육방추. 근육방추. 이 근육방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GTO라고 부르는 힘줄에 있는 반사 관련 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해야만 이런 기전들을 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리학 부분에서는 반사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프게 생겼죠. 앞정을 탁 찔렸더니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확 뗍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구피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반사라고도 부르는 거죠. 뭔가 피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힘편반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에는 이제 팔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라고 합시다. 다리로 이쪽을 밟았습니다. 발로. 아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굽혀야겠죠. 빨리 굽혀야겠죠. 지금 아픈데 찔렸는데. 근데 그때 반대쪽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펴이 나와야 돼요. 펴. 그래야 이쪽 굽힐 때 이쪽 쭉 펴는 거겠죠. 이거 반대로 나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왼쪽 발로 앞정을 밟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펴주고 있어요. 왼쪽 다리를 더 빨리 떼기 위해서. 예, 이렇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상호 억제작용이라고 나오는데 반대 방향에까지 반대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 이런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기전들은 또 신경과학 쪽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